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을 다룬 오늘 아침 어떤 일간신문의 보도와 기사 제목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구면에 실린 이 공판기사 제목이 제가 옆에 적어놓은 저대로였습니다. 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이번에도 뻔뻔. 5월은 분노했다. 89세, 90세 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뻔뻔하다는 표현을 커다란 제목으로 따라서 당연히 상식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근거로 5.18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피고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저런 식의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아예 5.18 때 헬기 사격이 있다는 것을 자신들이 단정을 해놓고 아니 자신들이 단정을 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피고가 부인을 해도 그냥 피고는 부인을 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되는 것을 완전히 이것은 무슨 정권의 홍보지도 아니고 좌파의 대변지도 아니고 거짓말이며 뻔뻔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패륜적 보도를 해대고 있습니다. 5.18 때 군이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그저 소수의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별다른 근거가 없는 시청자 여러분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면 영화 같은 장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이 울리고 그리고 기관총의 총탄이기 때문에 그 사상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숫자도 모인 군중에게 기총 사격을 가하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어떤 부상의 피해 정도가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자, 기총 조사를 했으면 헬기에서 총기 사격을 했으면 부상자와 사망자들이 병원에 실려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이 규모의 상처를 보고 치료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의료 기록을 남겼을 것 아닙니까? 왜냐 보통의 예를 들어서 M16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소총에 의한 탄환과 이 상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당시부터 아니면 5.18이 끝난 직후서부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대두돼서 요란스럽게 보도되고 회자됐을 겁니다. 헬기의 기총소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고 치료했다는 의사도 없고 돌봤다는 간호사도 없고 소수의 조비오 신부를 비롯한 소수의 근거가 박약한 증언만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재판부에서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아예 자신들이 무슨 검사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단정을 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저런 패륜적 보도와 표현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년 전부터 좌파 정권이 득세한 이후서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파도 좌파의 민원연, 민주운동, 민주언론운동연합, 이 좌파의 이런 이 우파에 대한 어떤 언론 감시단체 이런 것들을 우파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원연 못지않게 24시간 365일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저런 식의 어떤 폐륜적 오보, 보도를 일삼는 저런 언론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고발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사가 실렸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송에서 어떤 기자나 어떤 패널이 이런 식의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 낱낱이 발언한 사람의 이름과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과 그 기사를 쓴 언론사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을 낱낱이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고발을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당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은 그런 보도를 바탕으로 아주 강력한 항의와 공세를 포부해야 된다. 그 신문사나 방송사 앞에 몰려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우파 민원연, 좌파 민원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파 민원연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생업을 포기하고 여기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정당, 미래통합당, 아니면 우파의 재력가, 재력 집단, 규모가 큰 시민단체, 국민들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도 됩니다. 충분한 자금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그곳에만,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이런 우파의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파 민원연을 만들어야 된다. 민원연이 이 언론을, 우파 언론을 위축시키고 좌파 언론을 잔뜩 기세등등하게 만든 혁혁한 전과가 있습니다. 민원연은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1987년이죠. 한겨레 신문의 창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종편에서 퇴출이 필요한 우파 출연진 11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승인을 앞둔 종합편성 채널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목한 11명의 우파 논객, 우파 출연진들의 발언과 그들이 왜 어떤 논구에서 그렇게 발언했는지 좌파 민원연의 공세는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공세를 해댔습니다. 터무니없고 근거가 없는 공세를. 그런 민원연의 3인 공동대표를 맡았던 한상혁, 이 사람이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를 1년 앞두고 퇴임했습니다. 아마도 제 추측건대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르자면 우파 논객들, 우파 인사들, 우파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좌파 정권의 입맛에 미흡한 그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겠는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민원연의 3인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상혁 위원장은 사실상 첫 작품으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사실상 재가를 물리는 3년 또는 4년의 조건부 재승인, 여러 가지 조건과 제한을 줄기줄기 다뤄놔서 고삐와 재갈과 입막음이 되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파는 왜 민원연을 못 만드는 겁니까? 민원연을 만들어서, 민원연 같은 우파의 단체를 만들어서 좌파 언론의 편향 보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국민에게 고발한다면 서울신문의 저런 폐륜적 제목과 보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그리고 우파 시민단체, 우파의 재력가들, 무기력에 빠져서 저런 좌파의 기울어진 운동장, 좌편향된 언론, 이런 현실만 탓하고 개탄만 하고 분노만 하고 무기력에 빠질 것이 아니라 움직여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싸우고 투쟁하는 방법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파도 민원연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민원연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력한 고발 능력을 가진 그런 단체를, 상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제안을 하고 대안을 다 제시하는데 왜 못 만드는 겁니까? 왜 한탄만 하고 무기력에만 빠져 있는 겁니까? 그런 우파의 모습 또한 개탄스럽게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